지금 둘째 마당 1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당 1장에서 우리가 기본 프로젝트 창을 만들어 놨고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면 이런 창이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창에서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사용자에게. 그거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해서 화면과 소스 코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화면을 만들 수 있는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이 화면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처럼 된 거 이걸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앱을 실행했을 때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면 이걸 바로 실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앱으로서 실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화면을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화면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 하나는 디자인 화면, 그 다음에 요거는 블루프린트 화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튼 같은 것들이 겹쳐 있는 경우에 그 겹쳐 있는 거면 위에 거밖에 안 보이겠죠. 근데 요거는 실루엣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치한 것처럼 그 영역만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밑에 깔려 있는 것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진행할 때는 이걸 보게 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이콘 중에서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시루떡 같이 생긴 거. 자, 요걸 누르면 디자인 화면하고 블루프린트 화면 선택할 수가 있고 두 개를 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죠. 디자인을 선택해서 요 화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요 아이콘 줄을 보면 두 번째 아이콘 줄 중에서 여기 자석 모양이 있어요. 자석 모양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석 모양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여기 왼쪽에 보면 팔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버튼이라든가 뭐 텍스트뷰라든가 이미지뷰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걸 갖다 끌어다 놓을 때 이게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자석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붙이면 어떻게 위치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차차 설명을 하겠죠. 네. 갖다 놓는 걸 한번 해보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 데서 끌어다 놓을 때 그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컴포넌트 트리라고 있어요. 이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집어넣은 화면 구성 요소, 다시 말하면 UI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글자가 들어있는 이걸 이제 텍스트 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선택이 되겠죠. 선택이 되고 왼쪽에 텍스트 뷰가 선택이 됐고요. 이 선택된 텍스트 뷰의 오른쪽 속성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선택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컴포넌트 트리는 그걸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조화해서 트리 모양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른쪽은 속성 창이라고 하고요. 어떤 UI 구성 요소를 선택했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 화면에 대해서 화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요 텍스트 뷰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얘가 삭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선택이 안 됐고요. 밑에 요 점만 선택이 됐어요.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왼쪽 위에 팔레트라고 하는 데서 카먼, 텍스트, 버튼스 이런 그룹이 있죠. 카먼 그룹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는데요. 화면의 정 가운데, 즉 여기 갖다 놓으면 가로 가이드선 이렇게 점선으로 된 거 하고요. 세로 가이드선 점선으로 된 게 보이죠. 그거의 정 가운데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갖다 놨을 때 위아래 좌우에 동그란 이렇게 점이 생기잖아요. 이걸 이제 연결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 이게 네모난 점이 보일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크기 조절을 위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기 조절을 할 때 쓰이는 거고요. 이 연결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연결점과 다른 곳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위아래 좌우를 이용해서 얘가 어느 쪽으로 붙일 거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아래 다 붙이게 되면 지금 다 연결을 한 거거든요. 위아래 다 자동으로 연결된 거고요. 위아래 다 붙이게 되면 양쪽 붙은 거에 가운데에 위치하게 돼요. 이것도 좌우를 붙여놨기 때문에 가운데에 위치한 거고요. 이 버튼을 선택을 해서 움직이면 가운데로 붙은 상태에서 이제 옵셋을 준 것과 같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뜨릴 건지를 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운데 갖다 놓고요. 그리고
자, 오른쪽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의 속성 창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면 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텍스트 속성이 있고 자, 속성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속성 값이 버튼이라고 있어요. 이 버튼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확인이라고 하는 글자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하고 엔터를 치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아,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코드라고 하는 게 있죠. 요 위에 코드 스플릿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드를 누르면 원본 XML이 보여요. 실제로는 이런 XML 코드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앱이 실행될 때도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XML로 구성된 게 실제 해석이 돼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스플릿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 코드와 화면을 같이 보여주는 거고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 화면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단순한 형태로 자, 버튼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게 되겠죠. 자, 버튼을 갖다 놨다면 이제 요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가장 위에 있는 ID 속성 값을 봅니다. ID 속성 값이 버튼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B가 소문자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튼, 비소문자인 버튼이라고 하는 ID로 되어 있다. ID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ID는 이 화면에 이렇게 추가된 UI 구성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ID라고 하는 거고요. 이 ID를 잘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main activity.kt라고 하는 탭을 눌러봅니다. 자, 하나의 화면은 지금 이 XML 파일 하나와 KT 파일 한 쌍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씩 해서 자, 그리고 이 한 쌍으로 구성된 이 소스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스 파일 또는 소스 코드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게 하나의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그 안쪽으로 가봅니다. 이 안쪽으로 가보면 자,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중괄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onCreate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중괄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onCreate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하고 있죠. 들여쓰기.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건 또다시 들여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소문자 구분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 즉 공백 같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론 같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점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대소문자나 이런 거 잘 구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기존에 자바로 앱을 만들어 보셨던 분들도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존하고 조금 다르겠죠.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보다는 좀 낫겠죠. 그죠? 요 물음표라든가 이런 건 좀 생소하겠지만 기본 구조는 거의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거 자체가 좀 생소하죠. 코드라고 하는 거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중괄호만 잘 구분을 하고요. 중괄호만 잘 구분한 상태에서 여기에 하나 들여쓰기 한 상태에서 onCreate라고 하는 게 소괄호 앞에 붙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이름이 됩니다. 클래스는 클래스 뒤에 있는 게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소괄호, 중괄호가 붙어 있는 거는 요게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onCreate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두 줄이 이미 입력돼 있죠. 여기다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 뭔가 입력을 할 텐데요. 입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사전 작업을 합니다. 뭐냐면 자, 왼쪽에 프로젝트 탭을 눌러서 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 그레이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열어보면 build.gradle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build.gradle 소괄호하고 연하게 프로젝트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연하게 모듈 basic.ap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있는 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 어려운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앱을 실행할 때 어떻게 컴파일해라. 자, 실행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그레이들이라고 있어요. 그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정 파일입니다. 자, 우리가 차차 또 이렇게 익숙해질 거니까요.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거를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일단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플러그인스라고 하는 여기 중괄호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 작은 따옴표 안쪽에다가 가운데 줄 긋고 extension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이고요. 기존에는 이게 그대로 자동으로 생성된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접근을 할 때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이 한 줄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우리가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는구나 라고 하는 거 좀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자, 요걸 했다라고 하면, 요 과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main-activity.kt 쪽으로 갑니다. 자, main-activity.kt 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텐데요. 또 한 가지, 여기는 왜 이렇게 그 글자가 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설정도 한번 들어가서 해보면, 자, 파일에 세팅스에 가보면,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에디터의 폰트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보면, 자, 글자 크기를 여러분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사이즈를 자, 18까지 늘렸고요. 여러분도 원하는 크기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세팅스라고 하는 대화 상자에서 하는 거고요. 자, 설정을 바꿨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OK 버튼을 눌러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큰 글자로 바뀌게 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파일에 자, 아까 세팅스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제너럴에 오토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오토 임포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쓰실 수도 있고 코틀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코틀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코드에서 필요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임포트라고 하는 걸 해주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요 자바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체크를 다 해주시면 이제 자바를 사용할 때 그 기능이 자동으로 많이 동작이 되고요. 코틀린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틀린에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에디터 제너럴 오토 임포트 자 세팅스에 들어와서요. 자 그 안에서 자 요걸 체크하는 거 요거는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걸 안 해주게 되면 우리가 입력할 때의 과정이 조금 다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OK를 해준 다음에 위에 보면 싱크 나우라고 하는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싱크 나우라고 하는 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위쪽에 이 코끼리 버튼이 있어요. 싱크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죠. 코끼리 버튼을 눌러주면 싱크 나우하고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싱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을 반영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코드를 이제 계속 입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